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2026년 5월. 대한민국 교실은 그야말로 민원 전쟁터입니다. 요즘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스승의 날엔 카네이션 대신 변호사 명함을 선물 받는다는 우픈 농담이 돌 정도라고 하죠. 우리의 기분 상하게 왜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했냐? 급식 메뉴에 오이가 있는데 왜 우리 애한테 미리 안 알려줬냐? 같은 메시지가 밤낮 없이 쏟아집니다. 이쯤 되면 교실은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민원 콜센터로 업종 변경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그림자에 대고 고소장을 날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숨막히는 풍경. 2400년 전 지중해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똑같이 벌어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인류 최고의 스승이라 불리는 소크라테스를 사형대로 밀어넣은 것도 사실은 당시 아테네 학부모들의 집단 악성 민원이었다는 사실. 오늘 그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로 가봅시다. 당시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꽃피우던 시기였고 곧 말빨이 권력이던 시대였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정치가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등장한 게 소피스트라 불리는 고액 과외 강사들입니다. 이들은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이기는 법만 배우면 돼. 라며 엄청난 수강료를 챙겼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강남 일타 강사들이 아고라 광장을 점령한 셈이죠. 부모들은 내 자식이 남들보다 똑똑해 보이고 논쟁에서 이겨서 출세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교육이 진리 탐구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크라테스라는 꾀재재한 할아버지가 나타나 찬물을 끼얹습니다. 광장에 서서 너희가 진짜 정의가 뭔지 아느냐?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해라. 라며 질문 폭격을 날린 겁니다. 비싼 돈 들여 과외시킨 애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가 아는 건 진짜 정의가 아니래요.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들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이죠. 대치동 학원 보냈더니 애가 집에 와서 성적은 숫자에 불과하다며 철학책만 읽고 있는 꼴이니까요. 부모들에게 소크라테스는 교육자가 아니라 공들여 키운 내 자식의 멘탈을 흔드는 불온한 노인이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테네 학부모들과 정치가들이 소크라테스를 고소합니다. 죄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신을 믿지 않은 죄와 청년들을 타락시킨 죄. 여기서 청년 타락죄를 2026년 버전으로 번역해 볼까요? 정확히 이겁니다. 교사의 부적절한 가르침으로 인한 학생의 정서적 불안 및 부모-자녀 관계 훼손. 즉, 현대의 정서적 아동학대 민원과 본질이 완전히 같습니다. 내 아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부모의 권위에 의문표를 던지게 만든 죄. 당시 아테네 학부모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스승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악성 교사였던 셈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500명의 배심원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배심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발한 부모들의 이웃이자 친구들이었습니다. 논리적인 증거보다 저 영감이 우리 애를 망쳤다는 감정적인 선동이 더 잘 먹히는 구조였죠. 2026년 현재도 비슷합니다. 교육청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보다 무서운 게 맘카페 여론입니다. 단톡방에서 그 선생님 좀 이상하대 라는 카더라 통신 한 줄이면 이미 그 선생님은 유죄 확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셨지만 지금 선생님들은 디지털 독배인 악플과 무차별 폭로를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지금 한국 교실에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첫 수업 끝나기도 전에 교무실로 전화가 빗발쳤을 겁니다. 선생님, 왜 우리 애한테 자꾸 모른다고 망신 주나요? 애 자존감 떨어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라고 말이죠. 아마 소크라테스 할아버지도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려다 내 변호사 연락처나 알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가 죽고 나서 아테네는 어떻게 됐을까요? 질문하는 스승이 사라지자 교육은 죽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진리를 고민하지 않고 오직 이득만 따지는 기회주의자로 자랐습니다. 지적 토양이 황폐해진 아테네는 결국 내부 갈등과 선동정치로 자멸했고 마케도니아에게 나라를 뺏기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스승을 죽인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국가의 몰락이었습니다. 2026년의 교실 붕괴 역시 단순히 교사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교육의 권위가 사라진 교실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할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교육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입니까? 아니면 인간을 길러내는 동반자입니까? 학생의 기분을 지키기 위해 스승의 권위를 짓밟는 것은 결국 내 아이가 사회에서 존중받는 법을 배울 기회를 뺏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 속 아테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제 멈춰서서 고민해야 합니다. 교사는 지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모난 곳을 다듬어주는 조각가여야 합니다. 조각가가 돌을 깎을 때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 정을 뺏어버린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비극을 끊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입니다. 퇴근 후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고 부모입니다. 카톡 푸사보고 풍평하거나 밤늦게 전화해서 감정 배설하는 행동,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떠났지만 우리 곁에는 아직 교실을 지키는 수많은 소크라테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독배를 마시고 교단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의 내일은 과거에 이미 숨어 있습니다.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역사의 평행이론, 히스토리 데자부. 다음 데자부를 가장 먼저 경험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